나는 병원에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정막이 나를 삼켰다. 아내의 가방이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딸의 신발은 사라져 있었다. 너 같은 놈이 아버지라니. 웃기지 마오. 그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가 내 친구와 함께 나를 비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 그날은 어머니의 수술이 끝난 직후였다. 병실에서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모든 게 무너져 있었다. 아내는 내 가장 가까운 동료인 준호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사실을 딸에게까지 알린 모양이었다. 딸은 그 충격에 집을 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왜 나였을까?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그 대가는 배신이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증거는 명확했다. 아내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메시지들, 준호와의 은밀한 대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놔둬. 준호의 그 말은 나를 짐짝처럼 취급하는 듯 했다. 나는 분노를 삼켰다.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문을 잠그고 앉아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그때는 몰랐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일상에 매달렸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척했다.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눌렀다. 아내는 미안한 척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미안해. 실수였어. 그녀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 이 딸은 연락이 끊겼다. 학교 친구 집에 있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그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보며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한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배신의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나는 준호를 생각했다. 회사에서 나를 도와준 척하며 뒤에서 칼을 꽂은 그놈. 그는 똑똑했다. 승진을 위해 나를 이용한 거지? 아내와의 관계는 보너스였을 뿐. 나는 서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관찰했다. 아내의 일상을 지켜봤다. 그녀가 준호와 언제 만나는지, 어떤 핑계를 대는지. 회사에서 준호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는 여전히 웃으며 인사했다. 요즘 어머니는 어때? 그 물음 뒤에 숨겨진 비아냥이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 약혼녀가 알면 어떨까?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서두르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공허가 자리 잡았다. 딸의 빈 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나를 갉아먹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임랭 콩큐도옥 AI. 침묵은 나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노라면 내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의 시선이 나를 괴롭혔다. 그녀는 여전히 그 일을 숨기려 애썼다. 오늘은 뭐 했어?
그녀의 물음은 평범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불안을 읽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회사 일이 바빴어. 사실 나는 준호의 사무실을 몰래 훑고 있었다. 그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파일들, 아내와의 사진. 나는 복사하지 않았다. 아직. 대신 그의 일상을 메모했다. 출퇴근 시간, 만나는 사람들. 그는 회사에서 인기 있었다. 상사에게 잘 보이는 타입. 하지만 나는 그의 약점을 알았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적이 있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나는 찾을 수 있었다. 밤에 혼자 앉아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왜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나? 아내의 늦은 귀가, 준호의 과도한 친절. 나는 바보였다. 하지만 그 자책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어머니를 위해, 딸을 위해. 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학교에 가봤지만 선생님은 집안 사정으로 휴학했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아내 탓이었다. 그녀가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거지?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 아직 연락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폰을 확인했다. 보고 싶어. 그 메시지가 증거였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대신 기다렸다.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변해가는 나를 봤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미소가 가식적이었다. 회사에서 준호를 마주칠 때 나는 평범하게 대했다. 점심같이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중 그는 자신의 약혼에 대해 떠들었다. 결혼식 초대할게.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그의 행복을 산산조각 낼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그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나는 프로젝트를 도와주며 가까워졌다. 그는 모르겠지. 내가 그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걸? 집에서 아내는 점점 초췌해졌다. 딸 소식 없어.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그녀의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다. 좋다. 그게 시작이다.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가 잠든 밤, 그녀의 일기를 봤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했어. 그 글은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사랑. 그건 변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정말 복수할 가치가 있나? 그냥 이혼하고 끝내면 안 될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다. 그들은 나의 삶을 망쳤다. 딸을 잃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병세는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스트레스. 그건 그들의 탓이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다렸다. 완벽한 순간을. 마침내 기회가 왔다. 준호의 약혼녀를 만났다. 회사 파티에서. 그녀는 착해 보였다.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준호의 비밀을 슬쩍 흘렸다. 준호가 요즘 바빠 보이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시작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복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서울의 거리는 회색빛이었다.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아내는 내 옆에 서 있었지만 우리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물은 진짜일까? 나는 의심했다. 준호도 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말은 형식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그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장례 후 집은 더 적막해졌다. 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는 부산에 있었다. 아내의 친척집 아빠를 미워해 탐정의 보고서에 적힌 그 말은 나를 아프게 했다. 왜 나를?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아내가 딸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그 상상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음탐. 먼저 준호의 약혼녀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가 바람 피우고 있어 증거 사진 첨부. 그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파티에서 그녀를 본 후 나는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녀는 충격받았을 테지. 준호는 회사에서 불안해 보였다. 요즘 피곤해. 그의 핑계가 웃겼다. 나는 그를 위로하는 척했다. 괜찮아질 거야. 아내에게는 다르게 접근했다. 그녀의 죄책감을 이용했다. 딸이 돌아오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은혜 말에 그녀는 안도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준호에게 돈을 보낸 흔적. 그 돈은 내 돈이었다. 나는 은행에 문의했다. 부정거래 의심이 그게 시작이었다. 그녀는 모르겠지. 내가 그녀의 재정을 조여가고 있다는 걸? 밤마다 나는 내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 나는 착했다. 이제는 계산적이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가끔 도두했다. 이게 옳은가? 하지만 어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결심이 섰다. 그들은 나의 가족을 파괴했다. 나는 그들의 삶을 파괴할 거다. 준호의 약혼은 깨졌다. 회사 소문으로 알았다. 그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녀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 나는 동정하는 척했다. 왜 그럴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불안도 왔다. 그가 의심할까? 그는 똑똑했다. 나를 주시하는 눈빛이 느껴졌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다. 돈이 왜 빠져나갔어? 그녀의 물음에 나는 모르는 척했다. 은행 오류인가 봐이. 그녀는 준호에게 연락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이제 그들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좋다. 하지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딸에게 편지를 보냈다. 엄마의 진실을 알아. 증거와 함께. 딸의 답이 왔다. 아빠, 미안해.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내 안의 어둠이 커져갔다.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회사 사무실에서. 너, 나한테 왜 그래?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그는 메시지 증거를 보여줬다. 이게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모르는 일인데,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너의 아내와의 일 때문이야? 그건 실수였어.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실수. 나의 삶을 망친 게 실수라고?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증거 없잖아. 그는 화를 냈다. 회사에 알릴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했다. 그의 데이터 조작 증거를 상사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다음 날 그는 조사받았다. 이건 누가 한 짓이야. 그의 절규가 들렸다. 아내는 집에서 울었다. 준호가 망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위로했다. 왜? 그녀는 털어놓았다. 모든 걸 나는 듣는 척했다. 속으로는 그녀의 고통을 즐겼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괴물이 되고 있었다. 밤에 혼자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나인가?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 딸이 돌아왔다. 아빠, 믿을게. 그녀의 포옹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아내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엄마, 왜 그랬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가족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내 영혼의 일부가 사라졌다. 준호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부정 행위 때문.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너였어. 복수할 거야. 이 그의 위협에 나는 웃었다. 시도해봐. 그는 똑똑했지만 이제 약해졌다. 나는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갈 테지. 좋다. 그걸 이용하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못해. 그녀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서류에 트릭을 넣었다. 그녀의 재산을 내 것으로. 그녀는 모르겠지? 변호사를 통해. 그녀는 서명했다. 이제 그녀는 빈털터리였다. 복수는 점점 가속되었다.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 안의 어둠이 나를 지배했다. 가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준호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받았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이미 지웠다. 대신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대학 시절 여자를 괴롭힌 적이 있었다. 나는 그 피해자를 찾았다. 증언해줄래? 그녀는 동의했다. 소문이 퍼졌다. 그의 인생은 무너졌다. 아내는 길거리에서 살게 되었다. 도와줘. 그녀의 메시지에 나는 답하지 않았다. 딸은 정말 불쌍해 라고 했지만 나는 말했다. 자업자득이야. 딸의 눈빛이 변했다. 나를 두려워하는 듯 나는 깨달았다. 복수가 가족마저 해치고 있다.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준호가 나를 쫓는 꿈 깨어나 보니 쇠트에 흠뻑 젖어 있었다. 복수는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끝내자.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이미 끝났어. 그는 절망했다. 왜 나한테만? 나는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망했어. 그는 울었다. 그 모습에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승리인가?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질환. 딸이 가봤다. 아빠 탓이야. 딸의 물음에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내 탓이다. 복수가 모든 걸 파괴했다. 마침내 준호가 사라졌다. 자살 소문.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도망쳤다. 해외로. 나는 쫓지 않았다. 충분했다. 모든 게 끝난 후 집은 다시 적막했다. 딸은 나와 함께 살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줄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변한 나를. 복수는 나를 구했나? 아니, 파괴했다.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 너도 언젠가 후회할 거야. 그 말이 맴돌았다. 아내는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헤어졌다. 밤에 나는 생각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복수일 뿐? 정말 내가 이겼나?